여러분, 공교롭게도 방송날이 데이 마케팅에 치열한 딱 그날이네요.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문득 찾아보니까 11월 11일에 맞물려 있는 땡땡데이가 무려 10개나 있더라고요. 빼빼로데이, 농업인의 날, 지치장애인의 날, 레일데이, 부동산의 날, 보행자의 날, 눈의 날 등등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가래떡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농업인의 날에서 파생된 가래떡데이는요 200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해온 날인데요. 시기적으로 먹거리 행사는 좀 힘들겠지만요, 각자 집에서 가래떡 먹으면서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가래떡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꿀을 찍어 먹거나 김을 싸서 먹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독특한 가래떡 레시피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브더 라디오 125회 홍범기 신영우입니다. 가래떡 레시피 있으신가요? 홍범기님. 가래떡 레시피요? 네. 레시피가 필요 없죠. 특별히 해먹을 것도 없고 생으로 먹나요 그럼? 그냥 바로 나왔을 때 먹는 게 최고의 그거는 레시피입니다. 뭐, 아유, 네, 뭐 그거는 사실 더 어떻게 해먹을 건 없어요. 세상 모든 음식 중에 재료가 신선한 만큼 맛있는 건 없죠. 아니 뭐 재료가 조금 안 좋았어도 네. 이렇게 안 막 좋- 만들어낸 거. 바로 만들어냈는데 안 좋을 리가 있냐고요. 재료는 안 좋을 수 있지. 3년 묵은 쌀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 그래도 3년 먹은 바로 나온 쌀 가지고 만든 떡이라도 오늘 왜 이렇게 디테일한 척해? 며칠 지나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있어. 진짜 되게 약간 이렇게 농축산물에 뭔가 강한 애정이 있으세요? 애정은 항상 있죠. 있어요. 네. 아, 우리 가래떡 데이 네. 조금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 셰프님 예. 왜 망설이고 나와? 왜 망설이고 나와? 바로 나와야지. 너무 오프닝이다 보니까 홍 셰프님 우리 제가 나와도 되나 저희 싶었어요. 가래떡 있지 않습니까? 네. 가래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을 좀 주세요. 가래떡을요? 네. 제가 양식 전문이라 네. 가래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딱히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만약에 구워 먹는다 네. 할 때는 최대한 네. 바깥은 바삭하게 빨리 네. 구워주셔야지 네. 안이 촉촉하게 할 수 있거든요. 겉바속촉. 겉바속촉을 꼭 지켜주셔야지 아. 이 가래떡이 또 맛있게 됩니다. 너무 뭉근한 물에 오래 구우면 네. 이게 다 말라버려요. 이게 근데 가래떡을 네,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단면이 동그랗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을 잘라서 굽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채로 그냥 굽는 게 나아요? 반을 자르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길이로 세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원기둥을 반으로 뚝 자르듯이 네. 길게 원기둥을 반으로 뚝 자르는 것도 이렇게 자르는 거랑 이렇게 자르는 거랑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어 그러니까 길이로. 길이를 네. 반 원을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로 쭉. 반원이 나오는 네. 아. 내가 반원 진작 얘기했잖아요. 그렇구나.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렇게 자르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그럼 왜요? 그렇게 자르면 구울 때 네. 그 속에 촉촉한 부분이 너무 단면이 적어지잖아요. 대신 빨리 굽고 빨리 뺄 수 있죠. 마를 확률이 높아지죠. 아니 근데 동그라면 이게 안에는 너무 눅눅해지고 겉만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반을 딱 자르면 빨리 이렇게 딱 붓고 딱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혼자 살짝 들어서 한번 여쭤본 그렇게 거예요. 할 거면 네. 굳이 반을 자르지 말고 음. 세 등분을 자르는 거 어때요? 길게 세 개로 쭉쭉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지 왜? 뭐라고요? 이렇게. 아니 그럴 거면 굳이 가래떡 하지 말고 절편을 드세요. 절편이요? 예. 절편은 뭐예요? 넓적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물결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예, 그거 구워 먹어요 그럼. 울퉁불퉁하면 그 또 바닥에 닿는 면이 다 닿고 안 닿고 하잖아요. 그래도 네. 하여튼 신영우 씨한테 말려드. 사실 그 절편은 가래떡을 여러 개 붙여놓은 가래떡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 붙여놓은 모양이 절편 모양 아니에요? 반달 모양이라뇨? 가래떡을 이렇게 길이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반달 모양 위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그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된 거를 이렇게 미안해요.
알았어요. 네 어쨌든. 그냥 구워만 먹어요 그럼. 에? 구워만 먹어요. 뭐. 저는 양식 전문이라. 아니 지난번에 우리 뭐 스트로가노프 이런 거 아니 만들거든요. 잠깐만. 저는. 예. 지난번에 홍 셰프님 뭐 만들었죠? 뭐 안녕히 한식이었던 것 계세요. 같은데. 잠깐만. 아, 뭐였지? 가셨네요. 아 보낸 거예요? 네, 아니 가셨어요. 저 보낸 물어보고 게 싶은 아니라. 게 한가득인데. 네. 저 뭐, 사람만 보면 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홍 셰프께서 조용히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피곤하셨나 보네요. 저 사람만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그나저나 저희 오프닝 중이고요.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그래서 독특한 뭐 가래떡 레시피 있으세요 혹시 용씨? 없어요. 없어요? 네. 가래떡은 좋아해요? 그럼요. 떡 좋아해요? 떡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어떤 떡 좋아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떤 떡 좋아해요? 저는 그 꿀이 든 송편. 꿀송편. 꿀송편. 설탕 송편이라고 하나요? 그쵸. 꿀이 네. 아니라 아무튼 꿀은 아니고 설탕. 네, 설탕이긴 하죠. 그거 좋아합니다. 깨랑 그 설탕가루랑 섞어서 그냥 고소하고 단맛 나는 그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 그 백설기. 백설기. 건포도 안 넣은 백설기. 생백설기. 아, 근데 건포도 넣은 거 세상 싫어합니다. 왜요? 전 건포도 싫어해요. 건포도를 싫어하는 신용우 씨였어요. 건포도는 포도가 아니에요. 건포도 업계에서 큰일 날 소리 하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건포도 우리 업계 이러면 계시는데. 건포도 협찬 안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도 협찬 잘 안 해요. 참나. 건포도 자, 업계에서 들을 일도 없고요. 백설기 협찬해 주실 분 찾습니다. 백설기. 백설기. 아니 그런 거 그러다 진짜로 누군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미 받은 것으로 자, 하고요. 어쨌든 11월 11일 데이가 이렇게 많은 날이었군요. 네. 125회 오버드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과 함께합니다. 우기자의 신속 정확함. 기자의 무대포장 시대는 성욱의 핵심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해미폭발 두 기자의 성욱의 단신 신난다. 신나. 아니요. 추워요. 오늘 엄청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서 신나요. 아 정말. 자 11월 달 벌써 네. 11월 달 성욱의 단신을 보내드릴 때가 왔네요. 그렇습니다. 1년이 야. 어떻게 지나간지 정말 네. 정신이 없습니다. 기자분들 이번 달에도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11월 성욱의 단신 어디부터 가볼까요? 예, 신용우가 춥다고 하니까 알지 우 기자가 춥다고 하니까 신용우가 언제 왔었다고? 정신 안 차려? 신용우 씨가 아까 시작 전에 춥다고 홍범기 씨를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홍복이 씨한테 저 햄버거 잘 먹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 우리 추우니까 네. 추니버스 가보겠습니다. 추니버스. 왜요? 아이 왜 투니버스에서 추러스 먹지 왜? 뭔 소리야 이 양반아. 투니버스 우리 김정훈 훈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니버스 훈기자 김정훈 특파원 인사 올립니다. 야, 이제 가을이라고 하기도 좀 머쓱할 정도로 공기가 좀 차가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일교차가 심해진 요즘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비타민 역할을 해줄 11월 투니버스 소식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호러를 오락으로 즐기는 날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있었는데요. 근데 할로윈이 있다고 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모임 같은 게 다 자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로윈을 기념해서 정말 여러 콘텐츠들이 많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투니버스도 발맞춰서 투니버스가 낳은 핫한 국산 애니메이션이죠. 신비 아파트의 할로윈 특집송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그 녹음 현장에서 직접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저희 투니버스 성우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7기 김영은 선배님과 8기 김채아 양, 그리고 전석성우 10기 듬직한 홍승효 군과 이름부터 정말 성우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강성우 전석성우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비역을 맡은 이제 MBC의 조현정 선배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분들이 신나게 할로윈송을 부르는 모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신나는 음악 유튜브에서 신비 아파트 할로윈으로 검색을 하시면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소식입니다. 사실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모두 아시죠? 이 오버워치는 게임 말고 그 외적으로 아주 완성도 높은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게임의 스토리를 게임이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블리자드에서 이 오버워치에서 각종 캐릭터를 연기한 성우분들이 게임의 이제 패치 내용을 직접 본인 성우로서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캐릭터로서 연기로 패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이제 패치노트 컨텐츠를 지금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저희 투니버스 성우분이 출연을 하시기에 제가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깊은 연기를 보여주시면서도 굉장히 호쾌한 쾌남의 성격을 가지신 성우님이십니다. 아주 저희의 멋진 선배님이신 바로 7기 소정한 선배님이 이번 오버워치 패치노트의 그 주인공입니다. 정한 선배님은요, 그 오버워치 시네마틱 영상들 중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명예와 영광편이 있습니다. 네, 그 MBC 권혁수 선생님께서 연기를 하신 라인하르트의 스승 이제 발데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를 너무 멋들어지게 소정한 선배님이 연기를 해주셨어요. 라인하르트 못지않게 또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인기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인데 이번 패치노트에서 다시 발데리라는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시네마틱도 한번 명예와 영광편을 한번 다시 즐겨보시고 이번 소중한 선배님과 그리고 MBC의 그 권혁수 선생님이 나오는 패치노트를 즐기시면 또 색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 유튜브에서 오버워치 패치노트 발데리히 라인하르트로 검색을 하셔서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니버스 11월 신작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발명한 키트가 들어옵니다. 유레카 발명한 키트 2 뉴 에피소드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10월 25일에 일단 방송이 시작이 됐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요일 저녁 6시에 계속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럽지만 귀여운 친구들이죠. 네, 라바 아일랜드가 방영이 될 예정도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 라바 아일랜드 월요일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이제 쌀쌀을 넘어서 추워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다른 것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건강한 11월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투니버스 김정은 특파원이었습니다. 투니버스. 야, 투니버스. 야, 정말 역시 다른 소식 전해주느라 여념이 없는 우리 훈 기자. 아주 성실해요. 저 있으면 헐리우드 소식 전할판이야 이 양반. 그 헐리우드의 성우가 진출해야 말이지. 아주 이 양반 진짜. 자, 신비 아파트 할로윈 특집 예. 송이 있다고 해요. 예, 유튜브에 있습니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예. 들어보시고. 예. 블리자드 오버워치 뭐 요즘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요. 예. 11월 신작까지 쭉 전해주셨습니다. 자, 홍보기 씨. 네. 왜요? 홍보기 씨. 라바 아일랜드. 라바 아일랜드요. 이거 라바가 다 홍범기 아니야? 그렇죠. 심지어 이번 라바 아일랜드에서는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도 홍범기고. 네, 그 사람도 접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제작사에서 아예 그냥 홍범기로 가자. 네. 이름이 홍범기인데 홍 네. 돌려막기라고 있어요 이 당분들이. 홍 돌려막기. 예, 이름이 돌려막이에요. 홍범기 제가. 씨. 네. 출연료 어떻게 좀 넉넉히 받으세요? 그럼요. 출연료 또 이렇게 배역이 많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쳐주십니다. 제작사분들 듣고 계시나요, 이거?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라바 아일랜드면 라바들이 나오는 건가요? 왜 네. 아일랜드예요? 섬요 섬. 그러니까요. 네. 섬에 섬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섬에 주민들이 있죠. 근데 왜 얘네는 항상 둘만 나오나요? 얘는? 둘 나오고 네. 이번에는 그 섬에 있는 다른 애들도 나옵니다. 다른 아이들. 재밌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봐야 하는 거군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라바 아일랜드 홍범기의 목소리가 네. 굶주렸다. 네. 홍범기의 홍범기의 실컷 목소리가 들으실 수 굶주린 게 있어요. 아니라 굶주렸다. 홍범기의 소리를 이거 몇 분짜리인가요? 라바들의 무인도 탈출기
각 편이 짧아요. 짧아요. 네. 아, 근데 전에 거보단 길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중간중간 치고 들어오는 건가요? 네.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무튼 홍범기의 홍범기 성우의 목소리를 흠뻑 들으실 수 있는 라바 아일랜드. 네, 무인도 탈출기. 네, 11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6시 저녁 6시 방송된다고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김정훈 기자, 훈 기자 고맙고요. 자, 어디 가볼까요? 신용훈 씨가 또 춥다고 하니까 네. 또 가보겠습니다. 네. KB의 추. KB의 추 가보겠습니다. KB의 추. KBS 우리 호 기자, 호 기자. 이명호 기자 나와주세요. 네. 오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의 후기자 이명호입니다. 네, 오늘은 소식이 많아서 바로바로 11월 KBS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KBS 오디오북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전래동화 아카이브인데요.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앞으로 오디오북을 KBS 오디오북이란 브랜드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생산해내고 싶은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전속 성우와 KBS 오디오북의 브랜드 네이밍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알리고 처음에는 전래동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오디오북을 어떻게 좀 더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생각할 수 있는 전래동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네. 방송은요. 11월 21일부터 5주 정도 한민족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 7시에서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되고요. 10부작 방송이지만 전래동화로 다루는 클립은 대략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별 이야기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유통될 예정이고요. 일단 이걸 시험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디오북 프로젝트도 추리소설, 설화, 단편소설 등등 다양한 장르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카이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12월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북의 기본적인 목적은 상상력 극대화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효과 등에서 고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KBS 라디오가 가진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마치 더빙 영화를 틀어놨는데 화면이 없는 그런 느낌을 지향한다고 하시네요. 네, 한민족 방송을 통해 방송되지만 팟캐스트에서도 편하게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일단 지금까지 오픈된 성우진은요. 신용우 선배님, 와우, 네, 전승아 선배님, 윤승희 선배님, 김자연 선배님, 그리고 저희 동기 이정민, 서다혜 성우 등이고요. 에피소드에 따라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점에 따라 내레이터도 변하는 등 다양한 시도로 색다른 오디오북을 만들어 나가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될 KBS 오디오북 그 첫 시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와이파이 한국인 소식인데요. 첫 번째 인물 해상왕 장보고, 두 번째 인물 어사 박문수에 이어 세 번째 인물로 시인 황진이를 방송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와이파이 한국인에서 여성 인물로는 첫 번째로 다루는 건데요. 점점 더 재미와 감동이 배가 되고 있는 와이파이 한국인. 네, 세 번째 인물인 황진이도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로 11월 라디오 극장 소식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정유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했고요. 인간 내면의 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줄 무게감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방송으로 확인하시고요. 네, 출연진은 안용욱, 이선, 조민수, 송대선, 이재인 성우를 비롯한 44기 전속 성우들입니다. 11월 라디오 극장 종의 기원 들으시면서 심오한 세계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다음은 기쁜 수상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강수진 선배님께서 그동안 성우로서 보여주신 그 열정과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또 보관문화훈장은 송도순 선생님, 국무총리 표창은 김용식 선생님께서 수상하셨네요. 와, 매년 성우계에서 기쁜 수상 소식이 들리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디어 KBS 45기 전속 성우 공채가 3차까지 모든 시험이 마무리되고요.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방송이 될 때쯤엔 아마 발표가 됐겠죠. 네, 저도 어떤 분들이 후배로 들어올지 참 많이 기대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11월 KBS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너무 후다닥 달려왔죠. 네, 여러분 날이 많이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뿅. 아, KBS. 야, KBS도 또 소식이 많아요. 네, 우리 또 호 PD님이 KBS 오디오북 전래동 아카이브 런칭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신영우 씨, 네,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 또 아니 왜 이렇게 어찌다가 자꾸 KBS에 이렇게 쑥쑥 들어가? 능력자예요 역시. 아니요, KBS에 뭐 들어간다고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 능력자지. 그냥 이제 AFKN도 가르치세요 아주. AFKN 어? 옛날 사람이구나, 우리 기 기자님이. 아 그럼 귀 기자님 될 사람이지. 그래요? 기 기자 네. 몇 살이에요? 에? 내가 6.25 동란 때 혹시 그러면 어. 우 기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우 기자랑은 거의 한 저기 우 기자가- 손잡벌인가요? 오 손잡벌. 기자가 우 기자가. 민증 사기치고 다니더라고. 거의 증손잡벌인 느낌인데요? 내 이거 언젠가 뭐 고발할 거야 이거 아주 그냥. 아, 네. 아무튼 그리하여 한민족 저기 방송에서 하는 아까 KBS 오디오북 전래동 아카이브 런칭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밌는 오디오 드라마 세계 또 함께 하세요. 뿅. 예 하세요. 하세요. 자, 와이파이 한국인 그리고 11월 라디오 극장 종일 기원 또 그리고 아 이거 수상 소식이 있어요. 제 1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강수진.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야 시키려고 했는데 알아서 하네. 깜짝 놀랐어. 아, 그래요? 자, 저기 사실 강수진 저기 성우님과 전화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저희가 시도를 하고 싶었으나 정작 그 소식을 들은 강수진 성우님께서 전화 인터뷰하면 안 될까 하셨다가 사실 근데 난 스케줄이 있어 그러셨대요. 이거 뭡니까? 이게 뭐야? 아니 뭐 꼭 선배님이 그렇고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직접 하신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혹시나 어쨌든 그럼 강수진 성우님께서 그 분에게 대신 부탁을 한 거겠네요. 그 자세한 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네. 우리 강수진 성우님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와. 네. 그리고 송도순 성우님 보관문화 훈장. 네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의 김용식 성우님께서 와, 대단하십니다. 네. 자, 자랑스럽네요.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이렇게 또 베테랑 성우분들이 이렇게 빛나시는 동안 네. 또 전속 성우들이 우리 새내기 전속 성우들 45기 전속 성우들이 공채에 당당히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KBS 네. 소식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럼 강수진 성우님의 네. 전화 통화는 안 되고 우리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인터뷰를 준비된 게 있어.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브 더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우 강수진입니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보기 드물게 온리 오디오 방송을 추구하는 희소성 있는 채널 오브 더 라디오. 정말 제가 예전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채널입니다. 한번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안 불러주시더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건 대놓고 광고를 들이대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덕분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 덕분에 프로젝트가 뭐냐? 덕후분들이 사랑하는 프로젝트. 덕분에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8월에 했던 컬러 오브 보이스라는 애니메이션 송 콘서트, 성우들과 함께하는 또 애니송 원곡 가수들과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송 콘서트 컬러 오브 보이스에 이은 서브컬처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로 덕분에 덕후분들이 사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컨텐츠로 이번에 추억의 애니메이션이죠. 요리왕 비룡 한국판 오프닝 곡과 엔딩 타이틀 음악을 다시 리듀스하는 컨텐츠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오프닝 엔딩 음악의 원곡자이신 두 분, 작곡가 김윤권님과 또 가수 배현희님이 다시 한번 뭉치셔서 만나셔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들 이미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요리왕 비룡의 주인공 성우 세 분, 비룡 역할을 했던 최수민 선배님과 또 소호 역할을 했던 김정혜 선배님, 그리고 유란이 역할을 했던 문선희 후배님, 이렇게 세 분과 제가 함께 또 토크쇼하는 트랙도 있고요. 재밌는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세 캐릭터가 만들어주는 요리왕 비룡 전설의 요리들의 레시피를 현대에 맞게 개정판으로 재미있게 꽁트로 녹음을 해서 트랙으로 수록할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11월 23일까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정말 넘치게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저희 덕분에 프로젝트 채널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러봐 주십시오. 들러보셔서 거기에 저희 많은 영상 콘텐츠도 있고요. 덕분에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동력을 성장시켜드립니다. 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보더 라디오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수지 성우님, 야, 이렇게 상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또 좋고 재밌는 일을 또 하시는군요.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이. 이 웬일입니까? 요리왕 예. 비룡. 홍 셰프. 아니, 네, 홍 셰프 안녕하세요. 요리왕 비룡이요. 네, 요리왕 하면 또 우리 홍 셰프지 않습니까? 예? 저는 왕은 아니죠. 그럼 아닙니다. 뭔가요? 요리킹. 요리킹, 조리킹, 요리조리 킹킹. 그냥 예. 아무 때나 그냥 막 불러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답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부르지 말란 말이야. 예,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해서 강수진 성우님 인터뷰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하는 프로젝트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11월 소식 어느 방송국 가볼까요? 네, 신용호 씨가 춥다고 했으니까. 네, 또 가보죠. 이비애추. 아니요, 이거 맞구나.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딱 걸렸는데. 아니야, 딴 데 갈 거예요. 어디 어디 가게 해요? 대완추? 에이, 뭐야? 이 사람아, 아니야? 사람께 1차원적이야. 난 1차원적이야. 어디 갈 거냐면요. 예. 대교. 대교 우리 김하루 루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버더 라디오 대교 특파원 루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애니메이션이 아닌 제작 프로그램 소식들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10월 말부터 대교에서 웹드라마를 촬영한다고 합니다. 네, 웹드라마의 제목은 남다른 걸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우 김헌님께서 배우로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역으로 나오실지는 아직 비밀입니다. 화면으로 만나게 될 김헌 성우님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우리 대교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인 알루가 틱톡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이 알루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요. 알루 인형탈인데요. 이 알루 인형을 차영희 성우님께서 연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인형탈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셔야 되니까 무겁기도 하고 힘드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우리 귀여운 알루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차영희 성우님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 클레이 세상 시즌2 제작 소식입니다. 여기에도 김헌 성우님, 차영희 성우님께서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우로만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3가지 제작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은 제작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방영 일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차후 또 오버 더 라디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교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류 기자였습니다. 아, 대교 네. 소식. 우리 김하루 기자가 지난번에 너무 저기 방송되는 더빙만 한다고 우리 좀 다른 소식도 좀 전해주고 그러면 좋겠어. 라고 대교에서 웹드라마를 네, 만드네요. 그렇게 살짝 얘기했더니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짧은 건 여전한데 대신 내용이 더빙 내용이 아닌 걸로다가 우리 준비해 줬어요. 루 기자는 희소성이 있는 분이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다른 걸 웹드라마라고 하고요. 김헌성우가 배우로 참여한 웹드라마 촬영을 정말 궁금해요. 대교에서 웹드라마를 만드는군요. 이성우가 저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름을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는지 아니면 본인 이름을 바꿨는지 헌치라고 헌하고 외모도 헌하대요. 네. 자,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나 알로 이 차영희 성우 거기서 인형탈을 연기하는군요. 인형탈을 덮어쓰고 한다는데 탈도 쓰고 아마 말도 같이 하지 않을까란 추측 해봅니다. 그래야 할 텐데요. 안 그러면 굳이 성우에게 그거를 부탁을 하겠어요? 몸 연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탈 사이즈가 딱 맞았나? 예. 우리 저기 루 기자가 다음에는 배우로 참여한 김헌성우와 알로 캐릭터 인형극을 촬영하고 있는 차영희 성우 인터뷰 좀 부탁 살짝 드려보면서 루 기자가 과연 그렇게 해서 대교 소식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네. 어디 가볼까요? 자, 다음은 가봐야죠. 어디요? 신효구 씨가 춥다고 했으니까 이비에추. 그렇게 원한다면 해줄게. 이비에추. 감사합니다. 이비에추. 우리 이비에추 뽀기자 김보민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BS의 뽀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EBS 성우들은 과연 녹음 전에 하는 나만의 어떤 의식, 루틴, 무엇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핸드크림을 바른다. 손이 건조하면 정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립밤을 바른다. 입술이 건조하면 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을 한 모금 살짝 마셔준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분들 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한솔 성우가 녹음 전에 하는 의식 또는 루틴 무엇이 있을까요? 혀를 풉니다. 어떻게 풀죠? 혀를 입안에서 빙글빙글 돌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8바퀴, 왼쪽으로 8바퀴, 그 다음 6바퀴, 6바퀴, 4바퀴, 4바퀴, 2바퀴, 2바퀴, 1바퀴 이렇게. 어떻게 돌려요? 보여주시겠어요? 혀를 그냥 크게 혀에 힘을 빼고 이빨 앞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크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바퀴를 돌리고 이 한 바퀴를 이제 8바퀴를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8바퀴를 돌리고 계속하면 혀뿌리 쪽이랑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혀뿌리까지. 네네. 그래서 이렇게 혀를 좀 풀어주는 게 습관이 돼서 늘 운전해서 오는 차 안에서 혀를 풀면서 그렇게 오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준 성우가 녹음 전에 하는 루틴 뭐죠? 두 가지가 있죠. 뭔가요? 하나는 물을 비우고 하나는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을 잘 비울 때는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잘 알겠습니다. 네, 바로 해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김아롱 성우가 녹음 전에 하는 루틴은 무엇이죠? 립밤을 바릅니다. 그냥 립밤인가요? 틴트 아닌가요? 색이 들어있으면 더 좋고요. 색이 있는 틴트 립밤을 바른다. 네. 나의 안색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입소리가 나지 않게. 입소리 나지 않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능성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과연 EBS 성우들은 녹음 전에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소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새로운 무언가를 들고 그게 무엇이 될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무언가를 들고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뿅. 네. 루틴
녹음 전 루틴. 야, 신선하네요. 아, 혀뿌리. 혀뿌리 운동. 홍범기 씨. 네. 홍범기 씨는 녹음 전에 네. 성우로서 이제 딱 녹음 스탠바이 하면서 네. 준비하는 루틴이 뭐가 있을까요? 준비한 루틴요? 네. 잠을 충분히 잡니다. 네. 녹음 전에 녹음- 잠 자면 목이 가라앉잖아요. 예? 아니죠. 목은 살려놓고 몸만 자요. 어떻게 해요? 성우니까 할 수 있죠. 해봐요. 시작. 성대와 몸의 전체가 따로 움직여요. 다시 시작 해봐요. 보셨습니까?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죠? 정말 대단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홍범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몸과 성대가 따로 놀았어요. 입을 벌리고 자네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일어나면 목 엄청 아픈데. 아닙니다. 이게 입을 벌리고 아니에요? 있는 것 같지만 혀로 목구멍을 막아요? 다 막았어요. 그러다 죽어. 입 안을 다 막았어요. 콧구멍은 활짝 열었죠. 콧구멍. 그러면 코 고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코를 들이면 되잖아요. 더럽네요. 참. 더러운 루틴을 갖고 있는 홍범기 신영호 씨, 성우의 신영호 씨, 네? 신영호 씨 무슨 루틴 있어요? 저요? 녹음 전에 루틴은 아무래도 다른 녹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녹음을 다른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루틴은? 그 전 녹음이 또 있겠죠? 그 전에는? 그 전이 또 있겠죠? 그 전에는? 여러분 안녕? 신영호 씨. 야, 녹음으로 목 푸는 게 사실 성우분들 거의 열이면 한 15명은 아니 그러면 신용우 그런 얘기를 할 씨는 거예요. 24시간을 녹음을 하는 얘기네. 야. 전날 녹음도 있겠죠. 아, 그래요. 그러겠죠.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상해. 자, 그래서 EBS 성우들의 녹음 전 루틴. EBS 성우를 단순히 4명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으나 네. EBS 성우 절반은 립밤을 바른다. 립밤을 바른다. 네, 그리고 4분의 1은 혀뿌리 운동을 하고 자, 4분의 1은 물을 비움과 동시에 채운다. 어디론지는 알아서. 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예. 네. 뭔가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참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바로 보기자만의 능력이죠. 연출이죠. 보력이군요, 보력. 자, 다음 어디 또 가볼까요? 쳐다보지 마. 부끄러우면 빨리 웃어. 부끄러우면 있잖아요. 빨리 웃어 넘겨. 자, 어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 대원. 대원 가보겠습니다. 대원은 추울 때 어떻게 하나요? 대원은 춥지 않아요. 왜요? 네? 떨어졌어요 이제 할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대원은 추운 곳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대원 방송 우리 네네네네네 김보나 기자 나와주세요. 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더라 대원 특파원 김보나 기자입니다. 여러분 11월 달 소식 뭘 전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제가 제출 기한 전에 이 파일 제출 기한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11월 달에 가장 큰 소식은 대원방송 11기 우리 신입 성우들이 뽑힌 게 아닐까 해가지고 제가 엄청 기다리다가 여러분께 이 11기 성우님들의 따끈따끈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지금 전속실에 와 있거든요. 지금 따끈따끈한 우리 11기 성우분들의 소리를 제가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목소리를 간단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인사 잘 들어주세요.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11기 임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형님,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 11기로 입사하게 된 김채린입니다.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리고 오더라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화이팅! 벌써 막 귀에서 꿀이 막 떨어지네요. 기분 좋았는데 어떡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11기로 입사하게 된 신나리라고 합니다. 저도 오더라 너무 팬입니다. 오더라 팬! 입사했다! 오더라 팬,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11기 박준원입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더라 화이팅! 발성이 좋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11기 전속 성우의 공채가 된 이명화라고 합니다. 오더라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한 목소리
불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11기 성우분들의 이 엄청난 또 활약을 기대하면서 다음번에 또 11기 성우님들이 괜찮으시다면은 한 명씩 또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굉장히 갑작스러운 인터뷰였는데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소식으로 대원의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더라 화이팅. 아, 대원. 이것 봐요. 짧을 죽지 새가 않죠? 없네. 짧을 새가 없댄다. 추울 새가 없네. 빨리 실수를 인정해요. 뭘요? 웃어요. 짧을 새가 없다니. 그럼 다시 바꿨잖아요, 제가 말로. 추울 새가 없네로. 아, 인정할 수 없어. 뭘요? 너란 존재.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닌 존재야. 나란 존재는 뭐래? 자, 이 존재가 대원. 와, 대원 11기. 따끈따끈한. 야, 정말 뜨거운 분들이 대원을 또 환히 비춰주십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대원 또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야, 남자 박준원, 네. 임혁. 야, 여자 김채린, 이명화, 신나리 성우. 야, 새로 축하드리고. 새로 웰컴 투 더 정글. 왜? 뭐 웰컴 투 더 정글. 다음에는 인사 말고 또 긴 인터뷰가 준비될 것 아유,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엔 김보나 기자가 예. 인터뷰할 사람이 들어와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저기 컨텐츠를 거의 인터뷰로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아무튼 감사하지요. 네, 5명의 신인 성우들 굉장히 환영하고 또 앞으로의 또 멋진 활약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방송 소식 11월 성우 소식 다 들어봤고요. 예. 그리고 또 전할 소식이 있다고요? 또 전화 소식 있죠, 신용우 씨. 네. 번겨? 신용우 씨. 홍복이 씨 오늘 자꾸 화장실 갔다고. 왜요? 와, 막 사람은 셀프로 막 빼돌려. 아니 화장실 가면 안 돼? 가세요. 가야지. 가세요. 사람이 버릴 건 버려야지.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연극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생뚱맞은 연극 소식이 아니라 그동안 오더라와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과 항상 이렇게 호흡을 맞춰오던 저기 연출 PD님이 계세요. 그분요? 네, 연극 연출을 이제 주로 하시는. 네, 저도 압니다. 예, 대학로의 유명한 PD님이신데. 예. 유재영 연출가님. 네. 이분이 성우계에서 인연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예전에 그 전설의 행사 있잖아요. 네. 네. STSV. STSV에도 연출을 직접 하셨었고. 왜요? 네? 흑역사가 떠올라서요. 자, 그래서 신용우의 흑역사가 궁금하다면. 그때 이제 그때란다. 자, 올해 2020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제목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좀 옆에 헷갈리게 하지 말아봐요. 알았어요. 자, 류재영 연출가님이 연출하시는 그날의 함성이란 작품이 일단 있는데요. 이게 11월 18일부터 19일 대학로 스타시티 후암 스테이지 1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3월 1일 대한독립선언의 날 그날을 돌아보며 이 시대의 33명, 33인과 타악이 함께하는 연극. 그래서 음악과 함께하는 뭔가 굉장히 재밌는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번경 화장실에 왔네요. 네. 네. 시원하네요. 네. 저기 유재영 연출가님의 두 번째 작품도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녹마국수란 작품을 같이 연출을 하고 계세요. 지금 11월 21일에서 22일에 대학로 스타시 홈스테이지관 같은 곳이네요. 네, 여기서 녹마국수란 작품을 또 올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내용은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기묘한 공간의 노인. 그러네요. 사랑 얘기는 아니네요. 기묘한 이야기네요. 무슨 요즘에 사랑이 고프세요? 사람인데 사랑으로 읽었어요. 네. 만남 사랑 사람 그러니까 바로 사랑 얘기 나오네. 네, 그래서 누구랑? 네? 요즘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거죠. 무슨 미스 유니버스 나갈 거야? 네. 정말 징그럽네요 이 사람. World Peace. 그래요. 자, 계속해 보세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남, 올리신다고요? 사람, 힐링. 어느 힐링. 날 기묘한 공간에 놓여진 두 남녀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요 트위터에서 이 프로덕션이 호흡 프로덕션이거든요. 네, 호흡 프로덕션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작품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호 프로덕션에서 하는 녹마국수 그날의 함성.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네, 부탁드립니다. 호흡 프로덕션 하니까 호 기자가 혹시 연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진짜 그렇다. 네. 또 우리 오더라 친구들도 오해하실까 봐. 그러네요. 잠깐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류재영 연출가님 화이팅 하시고요. 멋진 공연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갈게요. 안녕 뿅. 이게 두 사람이 이 들어와가지고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정신이 진짜. 하더라네요. 정신사납게. 자, 우리 성계 단신 11월 소식은 어떻게 여기까지. 소식 꽤 많은데요, 우리? 우리 성호계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런가요? 그렇지요. 더 활발해야지. 네,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며 자, 저희는 12월이래. 웬일이야? 12월이야. 12월 달에 만나요. 안녕 뿅. 너의 마음 허전할 땐 너의 하루 피곤할 땐 너를 위해 우리 목소리로 가득히 채울게. 소소한 이야기들 재밌는 소식 우리와 같이 파고들어. 성우 홍범기 신용구의 오버 더 라디오 함께해. 오버 더 라디오. 신DJ가 완전 신나게 DJ가 진짜 흥부르게 당신의 기쁜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바야요. 네, 오늘도 축하 사연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축하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갑니다. 나는 네가 좋다 마라탕 님께서 학교에서 코로나송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좋다 마라탕. 좋다 마라탕. 좋다 마라탕. 나는 내가 좋다 마라탕. 학교에서 코로나송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편집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애들이 영상에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그림을 다 그려서 완성했습니다. 주변 지인인 뮤지컬 배우님, 예전 담임 선생님 주변에 도움 많이 받아서 만든 결과물이라 정말 뿌듯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칭찬 듣고 교장 선생님께도 칭찬 듣고 너무 좋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능력자다잉. 와우. 나는 네가 좋다 마라탕님. 나는 네가 좋다 마라탕.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601A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설마 석 달 연속 축하받을 일이 생길 줄 몰랐지만 축하받을 일이 생겨 사연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회사 내 지게차 사원 모집 홍보 영상에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시군요. 네, 기억납니다. 여자 사원님들도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운전하는 모습과 인터뷰, 도전하는 사원분들의 격려 등을 채용팀과 함께 촬영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입사한 시점부터 소문의 그 사원님으로 유명했었네요. 그거 듣고 채용팀도 촬영하러 온 거라면서 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난 거죠? 라고 궁금해하시네요. 자, 아무튼 전국에 있는 모든 센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데뷔는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두 분께 축하받고 싶어요.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지게차 여자 사원 2호분도 생기셨어요. 저를 보고 자극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2호 타이틀을 가져가셨네요. 꾸준히 3, 4호 분들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이구야. 네, 축하드려요. 영상 데뷔 축하드립니다. 5만 명 이상이 보신대요. 구독자 5만 느낌이네요. 어찌네. 이분들 이거 약간 뭐가요? 요즘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거 하면 그 유튜브 같은 거 하나씩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이어서 2호, 3호, 4호도 계속 활발하게 화이팅 하시고요. 독수리 형제 느낌이네요. 무엇보다도 안전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지게차 직원으로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까요? 달시아님, 제 친구가 이번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2.6kg 딸과 2.7kg 아들이고 건강히 잘 태어났습니다.
태교할 때 클래식과 함께 오더라 들었는데요. 아하. 쌍둥이들도 좋아했대요. 태교는 오더라죠. 그럼요. DJ님들이 나른한 목소리도 듣기 좋아한다고. 우리 저희가 목소리가 나른할 때가 나른하다고요? 있었나요? 오더라에서 축하해주면 우리도 화이팅 해야겠네요. 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고생한 친구에게 은지야 수고했어 하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지야 수고했어. 나른하게 수고했어요. 은지야 수고했어. 네, 축하드려요. 어휴, 쌍둥이를 출산하셨다니 정말 남의 고생하셨습니다. 쌍둥이. 다들 좀 부러워할 수도 있겠어요. 남의 쌍둥이. 한 번에 둘을 출산하셨는데 아들이랑 딸이야. 야, 거의 이영애급이네요. 이영애. 이영애 그 아들 딸이 남매 쌍둥이잖아요. 아 정말요? 네. 와, 멋지십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또 잘 산모도 그렇고 다 건강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김혜용 이혜용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정학습을 쓰고 독학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요즘 시국이 이래서 독학 재수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희 학원은 조금 예외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줄어서 재수생 오빠들 3명과 저 고2 남자 후배뿐입니다. 이렇게 5명뿐이라 적자가 다 그렇구나. 원장님은 학원을 닫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저희를 보고 11월 말까지는 운영해 주신대요. 그래서 원장님은 밤마다 편의점 알바를 다니시고 라면 배달을 하고 계시답니다. 항상 피곤해하시고 아프신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해요. 저희 원장 선생님이 덜 피곤하시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남은 시간 정말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아영이에요. 아영아! 세상에. 화이팅! 야,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원장님도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같이 원장님! 하시고. 화이팅! 이 학생들 전부 다 100% 합격하면 학원에서 소문나지 않을까요? 학원이? 그런 건 좀 도움이 되시나요? 아, 그나저나 진짜 원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국이 어려우니 이런 일도 있고. 저희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뭐 별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아영님과 같이 공부하시는 다른 재수생 오빠들 3명 네. 그리고 고2 남자 후배 네. 파이팅 하십시오. 원장님까지 열심히 다 해주세요. 같이.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김이안님이 형광양말 1주년 축하 사연 보낸 거 친구한테 들켰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그걸 축하해야 돼? 오더라에 들켰는데? 입덕시킨 친구가 요즘 뜸하게 듣길래 안 들을 줄 알고 몰래 올렸는데 이렇게 걸리다니 정말 씁쓸하네요. 조용히 묻어둘 것이지 동네방네 소문 다 퍼뜨리고 SNS까지 올려가지고 어쩌다가 학교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 되었어요. 잘했는데? 완전 두 분이 말하신 대화 전체를 취임새까지 싹 다 외우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하. 그리고 생일을 맞은 친구 둘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예. 영원한 스윗포테이토 홍고구마와 이 모든 사건의 주범 이모씨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세요. 친구들 이름을 왜 안 넣었냐고 성화길래 이름도 넣었어요. 백서현, 이민주, 홍예은, 이소윤, 김이안. 얘들아 형광양말 자주 빼먹어서 미안해. 하루 전에 얘기 좀 해줘. 그래, 서연아, 민주야, 예은아, 소윤아, 이하나 하루 전에 얘기 좀 하는 거 잊지 말아라. 하루 전에 얘기하는 거 잊지 않도록 그 전에 또 얘기해줘. 그 전날. 야, 오더라 친구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요. 즐거운 학창 시절 재밌는 추억으로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축하사연 한 줄 축하사연들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아이샤님, 담낭 제거 수술 받고 퇴원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헨젤과 그레떼님, 할아버지의 칠순 착지, 칠순 축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칠순 뭐라고요? 칠순 잔치라 그러는데 잔치를 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아, 그러네요. 네. 할아버지 칠순. 할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네네. 얼음중독님, 14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합니다. 축하해 주세요라고 아유,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집에서도 행복하세요. 해파리님, 부모님의 20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해 주세요. 아, 부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웅선님, 이누야샤 후속작인 반요의 야샤 히메가 방영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빨리 더빙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야 되겠죠? 예, 축하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지원님 금연 UCC 대회에서 1등하고 상금도 30만 원 받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맞으셨나 보다. 하이 동글님,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자퇴를 선택한 친구 달고나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달고나 친구 별명이라고 하셨는데 달고나 파이팅! 네. 그 어색한 웃음은 뭐예요? 네? 제가 부끄러워요? 네. 살짝 부끄러웠어요. 고마워요. 자 유빈님 유튜브 번기님 채널의 이벤트에서 제가 1등 에이! 때려쳐. 너무 행복해요 하셨어요. 때려쳐! 이게 등수를 매기는 게 있긴 했었죠. 그래요? 네. 왜 사람들 등수를 매기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런 등수가 아니라 그냥 뭐였는데요?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세요. 이분이. 뭘 했는데? 네? 그냥 뭐 간단한 퀴즈를 냈어요. 무슨 퀴즈? 홍범기가 카페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라는 퀴즈에 그런 짧은 안녕하세요. 그렇게 가지고 추천을 많이 받지 못하죠. 그래요? 안녕하세요, 홍범기입니다. 그래서 요분이 좋아요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요? 1등을 뭐라고 하셨어요. 올렸대요? 네? 찾아보세요. 자 계속해서요. 짜증난다 진짜. 오더라나 열심히 해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똘순이 98님, 최면 심리 치료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축하와 내년 취업 활동도 응원해주세요. 더불어 11월 21일 생일도 축하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자격증 취득한 것도 축하드리고요. 네. 내년 취업 활동도 화이팅! 네. 심리치료 전문가 멋지다. 아니야 그런데 님께십니다. 네, 세 번째 임용고시를 앞두는 삼수생입니다.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자! 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하니킴. 아니야 그런데 하니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집 1호가 드디어 한글을 읽습니다. 1호야! 1호가 드디어! 그동안 가르치느라 고생한 나에게 축하해주고 싶어요. 아니 한글을 깨우친 1호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요? 자 깨우친 1호 그리고 가르치느라 고생한 하니킴님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나라라 날치님 4년 만에 길치에서 해방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해방돼서 이제 날치가 된 거구나. 그러네. 길치에서 해방되는 건 어떻게 알죠? 근데 그러니까 4년 만에 어디 길을 파악했길래 집에 가는 길이래요. 집에 가는 길을 4년 동안 몰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요? 자 부모님이 안심하시겠네요. MJHJDAMY3264님 6살 된 조카의 사람 눈, 코, 입 그리기 응원해주세요. 와 조카 이름이 응원해야죠. 빠졌네. 그러네요. 6살 된 조카야! 그래 사람 눈, 코, 입 잘 그려요. 파이팅! 그리고 10월과 11월 야, 생일과 네, 축하 각종 축하. 자 먼저 본인 생일이세요. TNGLSSPA님, 키드님, SY님, 너클링님, 지형H님, 최아현님, 신용우의 추종자님, 곰곰님, 이렌님, 떼구님, 아이님, 하진님, 쩡댕이님, 해누님 원가오는 내 남편님 까지 본인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네, 또 축하드리고요. 주변 분들 축하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나님은요 친구 생일 축하 부탁하시고요. 러블리 미피님의 10살 된 둘째 예준이의 생일 축하 부탁하십니다. 예준아 축하해. 축하해요. 밤하늘님께서는요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사촌 동생 그리고 친구 리아까지 생일 축하 부탁하겠습니다. 축하한다. 태연님 친구 유나와 재원이의 생일 축하 부탁하셨어요. 축하해요. 네, 리트라님께서는요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시래요. 부모님 축하드립니다. 이가든님의 친구 다은이의 생일 축하 부탁하셨어요. 다은아 생일 축하해. 네, 그리고 각종 학업, 자격증, 기타 등등 합격 뭐 이런 거 모두 축하 받으실 분들 계십니다. RLAJS02님, 용우러브님, 10212 심가현님, 엔짱님, 지원님, 말랑카우보이 비밤님, 서슈퍼공이님, 한글님, 용우신 날 가져요 가은님, 전만보님, 라즈베리 기사님, 만리장성은갈치님, 박서윤님, 은채아님까지 네 축하드리고요. 정주행과 영업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네. 마키 카미조. 일본 분이신가요? 일본 사람처럼 읽어줘. 일본 이름도 잘 잘했던. 마키 카미소. 왜요? 무슨 뭐 철권에 나오는 듯한 그런. 이름이 그냥 약간 일반적인 걸로. 네? 일반적인 일본 사람. 마키 카미소. 일본 성우 같잖아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마키 카미소. 마키 카미소.
성우님 덕질을 시작한 지 100여일 만에 첫 영업을 성공했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켄 로빈스님, 3년에 걸쳐 정주행 완료하셨다고요? 와, 차곡차곡 정말 와, 천천히 3년. 야금야금 조금씩. 오, 인내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옥님은요 중간고사 대체인 자유주제 발표에서 오더라를 소개하고 영업을 했대요. 아 이런 걸 해도 되나? 중간고사 대체로. 아무리 자유주제라지만 중간고사 대체는 오더라죠. 와 아무리 이게 자유주제라고 해도 참 용감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축하합니다 코너에 여러분들 많은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분 우선 중에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네. 전 골랐습니다. 뭐요? 말씀하세요. 저요? 저 김애용이애용님. 김애용이애용님. 독학재수학원 응원해주세요라고 하셨던. 네, 알겠습니다.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저는 언제나 아이디 덕후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누가 봐도 오늘의 아이디는 나는 내가 좋다 마라탕님. 네, 요 분께 드릴게요. 나는 내가 좋다 마라탕.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네, 한 분 더 주세요. 용우 씨. 하나 더 골라야 하는데 어디를 어떤 분을 잘 골라보세요. 뭐 일본 분께 드릴까요? 네? 마키 카미소. 아, 그러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키 카미소 데스. 성우님 덕질을 시작한 지 100여일 만에 첫 영업을 성공하신 네, 마키 카미조. 신용우 덕질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누군지 네. 안 나와 있는데요? 그냥 용우겠죠 뭐. 왜 그래? 에? 왜 그래? 자존감이 그따위야? 자존감이라뇨? 에? 어디다 대고 자존감을? 그냥 성우님이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보통 명사로 얘기했는데 왜 그게 내가 돼요? 성우님은 신용우죠. 당신은요? 나는 성우 오빠. 여보세요. 야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편집 안 하면 뭐 욕 다 같이 먹는 거죠. 와 다 같이라니 너만 먹으면 되지. 자, 오버더 라디오 125회 축하합니다 코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처 사연 못 보내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저희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모두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좋은 11월 되세요. 뿅. 피곤한 일상에 마음이 축 처질 때 망설이지 말고 오버 더 라디오 빵 터지는 입담 때로는 고민 상담까지도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매주 빼먹지 말고 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기왕이면 본방사수하세요. 오버더 라디오. 네, 만주송 듣고 왔습니다. 만주송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주송 하는데 만주송이 뭐냐고? 만주송은요. 만주송이죠. 만주 한봉지라는 팀이 유튜브에 만주 한봉지라고 검색하시면 만주 한봉지라는 그 저기 혼성 팀이 나와요. 네, 그분들이 송을 부르셨어요. 노래를 저희 노래를 네. 영광스럽게도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거의 뭐 오버더 라디오가 있은 이래로 계속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중간 송이랍니다. 네, 만주 한봉지예요. 팀 이름은. 만주 한봉지란 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125회 이제 공지의 시간입니다. 공지 시간이에요? 네. 다들 이게 공지 시간인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뭔 줄 알아요? 그냥 엔딩? 네, 그냥 뭐 지네들끼리 떠드는 얘기. 뭐 이런 건 공지의 시간입니다. 공지의 시간. 공지 및 정리 토크. Time of 공지. 공지의 시간. 자, 저희가 지금 천고마비의 계절에 어울리는 음식 천고마비 주제 사연 공모 중입니다. 공모. 주제 사연은 뭐라고 할까요? 네? 주제 사연 영어로 해주세요. 주제 사연이요? 네. 주제 사연은 테마 사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공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죠? 예, 제 2회 짤더라 공모전 진행합니다. 예. 아이고, 잘못 눌렀다. 따단! 여기엔 뭘 눌러야 될까? 이거 아닌데. 네, 이렇게 되면 공모전이 끝나는 느낌이죠. 네, 헛소문 퍼뜨린 느낌이죠. 제 1회 공모전 짤더라가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폭발시켜보고자 제 2회 짤더라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신 짤더라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네, 숨겨두지 마시고 마구마구 퍼뜨려 주세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공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브 더 라디오 사연 보내주실 곳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두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오브 더 라디오 블로그, 네. 네이버 블로그 OT 라디오 쪽이나 아니면 거기 그쪽에 이제 메모 게시판 이제 그 해당 카테고리에 그냥 저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메일도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인데요. OTRADIO OT라디오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메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자 공지 타임 엔딩. 그럼 갑자기 뭐 잘못 먹었어? 뭘? 와우. 햄버거 먹었더니 와우. 치즈 스테이크도 먹었더니 와우. 자, 그래서 저희 11월 방송일이 11월 11일인데요. 지금 본 방송이요. 네. 125회 지금까지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가래떡 먹으면서 같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다. 벌써 그새 가래떡을 구워 갖고 오셨다고? 그렇죠. 방송 안 듣고? 우리 방송 시작할 때쯤 가래떡을 꺼냈으니까 그때 가래떡을 우리가 가래떡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렇지. 와우. 미리 아셨겠지. 그래요. 자,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서 사실 가을은 어디론가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겨울 외투를 이미 거의 다 다들 꺼내셨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가을을 좋아하는데. 가을을 좋아해요? 네. 그래요. 가을은 다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요. 가을이 너의 가을은 아니야. 니에라니요. 니에. 니라니요. 좀 존중해 주시겠어요? 네? 니깟 거의 가을은 아니야.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햄버거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야? 너 따위의 가을은 아니야. 진영우가 내가 마을버스 타고 온다니까 이 추운데 걸어오면서 햄버거를 사오라고. 햄버거 가게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자, 여러분들 더 건강한 11월 되시고요. 저희는 또 다다음 주 126회에서 볼게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브 더 라디오 125회 홍범기였고요. 신영우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 방송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과 함께합니다.